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를 짚어보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권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가 이어지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마감 가격을 살펴보면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06%,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17% 각각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0.55%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하루 뒤에 나오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뜨겁게 나타날 경우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더 낮춰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2%의 목표치로 되돌리는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인하 논의를 시작하는 합리적인 출발선이라고 했습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의 수전 콜린스 총재도 인플레이션의 둔화 추세가 지속적이고 광범위해져야 금리를 인하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주식시장이 좀 다소 주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계속 뜨겁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4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 이후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신규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진 측면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의 관련주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가는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인데 이 지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물가 지표라고 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이번에 나오는 PCE 지표를 CPI보다 더욱더 선호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PCE는 CPI보다 지표에 포함되는 상품과 서비스 목록을 더욱 자주 갱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더 잘 반영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물품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는 오른 물품을 소비하는 대신 그보다는 저렴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PCE는 이런 대체 효과를 감안해서 물가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조금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지표가 적용하는 가중치도 서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 CPI는 PCE보다 주택에 대한 가중치가 큰데 주택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물가를 체감하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E가 체감 물가를 더욱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네, 이 지표 결과를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전망까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코스피는 1%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2650선 위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미국 물가 지표에 대한 관망세 속에 보합권 근처에서 출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증시는 당국의 밸류업 대책 관련된 조정 흐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욱 기자, 긴 시간 함께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